자, 그러면 평생학습 시대. 제가 이걸 왜 넣냐면요. 이제 우리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학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습을 통해서 적응을 해야 된다. 아까 제가 습관 말씀드렸는데 습관은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여기서 학습은 학은 배우는 거고 습은 익히는 거죠. 배우고 익혀야 된다. 여러분이 지금 오늘 디지털 트렌드 그리고 뭐 다른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디지털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이건 학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배운 것을 끊임없이 연습해서 습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습은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익히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학과 습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하느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보다 습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학교에서 특히 대학에서 학만 했습니다. 습이 안 됐죠. 기업에 가서 현실에서 습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평생 학습하면은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죠. 저성장의 탈출구가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학습사회 만들기가. 그러니까 배우고 익히는 이 과정 자체가 또 일자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요, 고등학교든 대학 딱 졸업하면은 직장에 들어갔죠. 직장에 들어가면 배움 끝이었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젊은 청년들 그리고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직업은 많았지만은 성인을 가르치기 위한 직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죠. 저희 같은 성인 직업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성인 교육이. 그런데 앞으로는 이 평생학습을 통해서 성인 교육이 더 많아질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피터 드러커는 세계적인 경영학자죠.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크게 발전할 분야 두 분야가 학습, 그중에서 평생학습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가 건강과 보건에 관련된 분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데이터 디지털 트렌드를 공부하시고 디지털의 역량 강화를 해서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이게 전문가만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쉽게 가르치면 여러분이 더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학습은 개인 성장의 길이다. 여기서 그럼 학습이란 뭐냐? 더 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뭐 특별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또 잠깐 쉬어간다는 차원에서 제가 율곡이이 선생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율곡이이가요. 경몽요걸이라는 책,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뭐 교과서 정도 되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 경몽요걸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 노릇을 하려면 무릇 학문을 해야 된다. 그런데 학문이란 뭐 특별한 게 아니다. 우리가 삶에서 그리고 관계에서 거래에서 일을 제대로 처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이걸 지금 우리 사회에 갖다 적용을 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우리 삶에서 우리 관계에서 거래에서 일을 적절히 처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런데 옛날에는 아날로그식으로 일을 처리해도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디지털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생활이 편리해지고 우리가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율곡이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일을 더 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여기서 일을 더 잘하는 법, 세상을 더 잘 사는 법을 저는 딱 한마디로 삶의 기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삶의 기술, 더 잘 살 수 있는 뭐 이게 꼭 돈을 더 많이 벌고 이것뿐만 아니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은 많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디지털 기술도 있을 거고 소통 기술도 있을 거고요. 사랑의 기술도 있을 거고 뭐 부부간의 대화의 기술도 있을 거고 수없이 많은 기술들이 있겠죠. 이 기술들을 우리는 이제 평생 학습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학습, 평생 학습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이냐? 21세기 문맹은 뭐냐? 문맹은 학습하고 교정하고 재학습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문맹이라 한다. 이렇게 지금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고정관념이라고 부릅니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요 새로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한번 보세요. 이들은 메타버스를 자유롭게 쉽게 받아들이거든요. 아까 소개해드린 그 메타버스 중에 우리나라 네이버의 소위 가상현실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가상현실을 만들어가는 플랫폼 제페토입니다. 제페토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페토는요 이용자가 90%가 10대, 80%가 10대입니다. 그리고 90%가 해외 이용자입니다. 네이버의 제페토지만은 이용자가 우리 국민보다 훨씬 많은 2억 명입니다. 90%가 해외 이용자니까요. 그래 그 제페토는 10대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제페토는 디지털 세상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유머 비슷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TV로 뉴스를 보고, 어머니는 유튜브로 콘텐츠를 즐기고, 딸은 제페토에서 블랙핑크를 만난다. 같은 집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유튜브 세상, TV 보는 아날로그 세상,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상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면서 새로운 세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과거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언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고의로라도 일부러라도 잊어야 된다. 그래야 새 기술이 들어올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70-20-10의 법칙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배운다는 건 어렵죠. 계속 교육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공식적인 교육을 통해서 배운 지식이라든지 습관은 학습한 거는요 10%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배운 게 20%다. 일하는 과정에서 또는 사는 과정에서 배우는 게 무려 70%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사는 과정, 일하는 과정,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에서 배워야 된다. 그게 가장 최고의 배움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여러분한테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살면서 배울 수 있느냐? 또 한 사람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기자동차 때문에 테슬라라는 전기자동차 때문에 그동안에 대단한 자동차 회사들 토요타, GM 같은 데가 지금 조금 우리 기억에 잊혀져 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GM이 있죠. GM의 최고 경영자가 여자이겠습니까? 남자이겠습니까? 여자입니다. 물론 요즘 여자들이 최고 경영자 되는 경우가 많지만은요. 자동차 회사는 역사상 처음으로 여자가 CEO가 된 겁니다. 메리 바라. 지금 메리 바라가 GM의 CEO입니다. 그런데 제가 메리 바라를 소개한 이유는요. 이 메리 바라는 아버지도 GM에서 공장 근로자였습니다. 본인도 고등학교만 졸업하고요. GM의 블루칼라, 다시 말하면 공장 근로자로 입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졸자가 지금 미국 GM의 회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회장할 감이 될까요? 감이 되는 게 아니라 감이 되고도 넘칩니다. 그 누구보다 지금 경영을 잘하고 있고 디지털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리바라는 고졸이지만은 졸업하고 나서 GM 공장 내에 있는 직업학교, 1년짜리 직업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뭐 최고 경영자 과정이나 온라인을 통한 학습이나 이거 안 했을 리가 없겠죠. 그러나 이건 공식적으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리바라의 최종 학력은 GM 공장 안에 있는 직업학교 1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GM의 회장이라고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래서 메리바라에 대해서 여러 글을 읽고 책에서 보고 자료를 보면서 제가 결론을 하나 내렸습니다. 메리바라는 일하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일하면서 어려우면요, 이거 어려워, 너무 힘들어. 그런데 메리바라는 일하면서 어려우면 이걸 가지고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은 거예요. 실패하면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겁니다. 현장에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배움은 현장에 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신 분 같은 경우는 최고의 배움은 가정에 있다. 그래서 가정에서 배운다. 옛날에는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했죠. 옛날에 가정교육은 여러분 주체가 누구였죠? 아버지였죠. 지금은요? 지금 가정교육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아내거든요. 아내가 교육자입니다. 저는 제 아내한테 많은 걸 배웁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저는 제 아내가 저를 교육시키는 걸 그게 교육인지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가 강의를 갔다 오면은요, 가끔 제 아내가 저를 불러요. 나 좀 보자고. 그럼 저는 그때는 들어가면서 마음속으로 참 불편했습니다. 또 잔소리 하는구나. 또 내가 뭘 잘못했지? 그리고 제 아내가 저를 이것저것 막 훈계를 하면은 저는 따졌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 네가 해보라고. 그리고 서로 흔들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알았습니다. 제 아내가 한 그 얘기가 잔소리가 아니고 교육이구나. 교육이구나. 그래서 제가 바꿔줬습니다. 어떻게 바꿔줬느냐. 제 아내가 집에 들어가면 가끔 불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보 나 좀 봐. 저는 따라 들어가면서 마음속으로 제 마인드부터 바꿉니다. 교육이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남자 선생님들은 사모님이 부르면 교육이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육 마인드입니다. 이 교육 마인드를 가지고 아내한테 갑니다. 그럼 아내가 저한테 왜 이건 이렇게 했느냐, 이건 이게 좋지 않느냐 막 얘기를 합니다.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내 얘기가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대부분 사모님들이 하는 얘기가 틀린 말이 없습니다. 집에 빨리 들어와라, 담배 끊어라, 술 좀 작작 마셔라,
뭐 좋은 얘기입니다. 건강관리 좀 해라, 운동 좀 해라, 다 좋은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 여자분들은 또 유념해 주셔야 될 게 그 좋은 얘기를 왜 그렇게 독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부드럽게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너무 독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발을 했는데 이제 그 독한 말이라도 교육이라고 그 마인드를 갖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래서 제 아내가 부르면 교육이네 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따라 들어가서 제 아내가 잔소리를 시작하면, 즉 교육을 하면은요, 제 마음에 안 들더라도 끄덕끄덕합니다. 끄덕끄덕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가 지금 제정신 아니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요.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놔두면 시간 지나면 제정신 금방 돌아오거든요. 아니던가요? 여러분 인간은요 놔두면 돌아옵니다. 화난 인간을 가장 쉽게 다루는 방법은 여러분 그냥 끄덕끄덕 하면서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옵니다. 그런데 화난 인간한테 같이 화를 내면서 화낼 경우가 아닌데 왜 그런 걸로 화를 내느냐고 따지면은 내가 이런 걸로 화를 냈네? 미안해. 이런 사람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초두에 말씀드렸던 끄덕끄덕 하면서 상대의 말을 받아들여 주신다면 아마 소통도 되고요. 디지털과 아날로그 교육을 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디지털도 좀 까다롭잖아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거 어렵네? 좀 그러네? 이렇게 여러분 끄덕끄덕 해야지. 이거 어려워서 못 배우겠다고 흔들면은 여러분 적응하기가 힘들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힘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힘들까요? 아직 몰라서입니다. 이 말을 독일의 문호 괴테는 놀랍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다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괴테가 먼저 표현해가지고 우리가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쉬워지기 전에는 어렵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쉬워지기 전엔 어렵다. 그럼 지금 내가 디지털 어렵다. 이건 쉬워지기 전이라는 얘기죠. 자전거를 못한 사람은 자전거 타는 게 쉬워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쉬워지고 나면 자전거 타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영을 못하신 분들은 수영 어렵습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영을 할 수 있게 되면 수영은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워진 상태에서 쉬운 상태로 변화해야 된다. 그 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학습,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만약에 이 어려운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 상태로 계속 머무르죠. 변화 없죠. 그래서 어려운 상태에서 끊임없이 학하고 습해서 쉬워진 상태로 오는 것. 이게 성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말도 안 되게 어렵지만 하나씩 익혀나가면 별것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구태여 AI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면 좋겠지만요. 그냥 AI 또는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더 개선하고 더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디지털 전환 아닐까요? 자, 이제 이렇게 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 혁신이 필요하다. 자기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제가 슌페터, 피터 드러커하고 앤드류 그로브를 소개했는데요. 읽어보신 대로 여러분 혁신하지 않으면 지금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변화하지만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변화가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언급결에 제가 가발을 말씀드리고 말았는데요. 여러분 이걸 가발이거든요. 왜 한번 속으신 분이 있죠. 여기 가발인데요. 이 가발 벗고 나도 저 쓸만합니다. 아직은. 그런데 제가 왜 이 가발을 쓰게 됐는지 이제 마무리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옛날 어렸을 때 친구를 만나러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친구가 시간을 좀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런데 늦게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저쪽에서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친구가 얼핏 보니까 그 친구가 맞아요. 그래서 나는 반가워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오면서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야, 너 조영근 맞지? 나 조영근이야. 야, 너 누구 맞지? 반갑다 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하는 말이 너 왜 이렇게 늙어 보여? 여러분 사실은 이 친구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저놈이 왜 저렇게 늙었지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늙었다고 생각한 그놈이 나를 보고 늙었다고 하니까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저는 그때 저 자신도 모르게 야, 너는 더 늙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성 능력을 키우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잠시 브레이크를 걸 수 있습니다. 한 3초만 스톱을 하면 됩니다. 저는 그 친구가 야, 너희 왜 이렇게 늙었어? 할 때 야, 너는 더 늙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3초를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성이 돌아와서 놀라운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야, 너는 그대로다? 놀라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 거짓말이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색한 표정으로 아니야, 나도 많이 늙었어. 그리고 그날 저녁에 술값 밥값 보냄이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저의 열렬한 응원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상대를 볼 때 보이는 대로 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칸트는요, 사물을 볼 때요,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우리는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물을 볼 때 우리가 파란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파랗게 보일 수도 있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파랗다, 이거는 빨갛다고 단정지어서 말하는 것은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연세가 혹시 50 이상 되신 분 계십니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친구가 여러분 늙어 보이던가요? 젊어 보이던가요? 일반적으로 늙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젊게 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게일 쉬라는 의류 작가가 있는데 세계 3천만 명을 연구를 했습니다. 중년 남자를요. 그리고 밝힌 게 중년 남자의 특징을 밝힌 책이 남자의 인생지도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이게 문화에 관계없이 인종에 관계없이 중년 남자의 공통된 특징이 자기 나이를 5살에서 15살 아래로 봐준답니다. 자기 나이를요. 그러니까 자기 나이를 15살 아래로 본 사람이 자기 친구를 딱 만나면 15년 선배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보일 수밖에 없죠. 저는 그래서 이쯤에서 여기 계시는 결혼하신 여자분들한테는 제발 여러분 남편분들의 나이를 정확히 맞추지 마라. 저도 제 아내가 제 나이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게 가장 불편하거든요. 오늘 혹시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 이 교육을 받고 계시는 여자분들 중에 남편이 나중에 들으시면 오늘 한번 멋지게 남편을 맞이해 보세요. 당신 오늘 보니까 10년 젊어 보이네?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우기지 않을 거예요. 자, 저는 그래서 그 뒤로 가발을 쓸까 말까 몇 번 고민을 하다가요. 몇 년이 지나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과감하게 혁신을 해서 가발을 썼는데 그렇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변화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유튜브 말씀드렸는데 유튜브도 할까 말까 몇 번 망설이다가 사실은 제가 유튜브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기회를 놓치고 조금 늦게 시작한 겁니다. 제가 지금 또 하나 바꿔야 되는데 못 바꾸고 바꿀까 말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여기 눈입니다. 눈꺼풀이 좀 밑으로 처지거든요. 그래서 눈 수술을 하고 싶은데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혁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우리 삶에서 혁신하면 되는데 혁신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 트렌드를 읽어가면서 디지털 혁신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렸는데 시간이 지금 한 10분 전 됐죠. 시간 제가 많이 끌지 않았죠. 제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 가장 큰 잘못이 조영근 하면 가장 큰 잘못이 너무 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저 말 많은 놈이거든요. 이 말 많은 놈이 이 시간에 끝낸다는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적 같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